주식 고수의 반열에 올라라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필살기 고수 외전. 필살기 고수회전의 두 고수님을 소개합니다. 수익 사냥꾼 김호영 고수님과 주도주 발굴가 허인원 고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025년 유망한 투자처 특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025년에 어떤 섹터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이제 25년 1월 20일이 되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던 미국의 정책 방향 확실하게 결정이 될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 단연 이제 오른팔로 평가되는 일론 머스크 관련주가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제가 보는 핵심적인 섹터는 테슬라와 밀접하게 연결된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자세하게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들은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세요.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고수들만 따라가면 수익 실현할 종목이 보인다. 먼저 김호영 고수님과 함께 볼 텐데요. 2025년 유망한 투자처로 자율주행 섹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자율주행에서 가장 대형주고요.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대표적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현대자동차 그룹의 모든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이제 이런 AS 전반에 걸친 부분을 모두 책임지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시가총액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이 좀 빈약한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주죠. 그러면서 탄탄한 실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율주행 시장 선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몇 단계 자율주행을 진행 중이다, 시험 운행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른 관련주들이 모두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그 정도입니다. 네, 현대모비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자율주행은 현재 어디까지 발전이 된 건가요? 사실 명확하게 기준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일단 자율주행이 단계별로 그냥 운전자 혼자서 운전하는 제로에서부터 핸들이 아예 필요 없는 5단계까지 자율주행이 나뉩니다. 이 중에서 4단계 자율주행을 고도 자율주행으로 이제 대부분의 주행 환경에서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단계인데요. 특정 지역 내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4단계까지, 그러니까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는데 일단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게 25년 상반기까지 인천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송도와 영종도 일대 60km 구간, 여기서 이 4단계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24년 1분기부터 일단 자율주행 3단계용 고성능 전방 레이더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1분기 분기 보고서에 고성능 전방 레이더 2단계까지 접어든 상태인데 단계별로 레벨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율주행 실증차에서는 4단계 자율주행, 여기에 최적화된 컴퓨팅 기술을 적용을 하는데, 장거리 도심 주행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력으로는 가장 앞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25년에 현대모비스의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앞선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자세히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우리한테 아주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호재가 뭐냐 한다면 바로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입니다. 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연방 규제 체계를 좀 마련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주 단위에서 알아서 하는 규제가 아니라 통합된 연방 차원의 체계를 통해서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는 미국만이 아니고 유럽 그리고 중국,
더 넘어서 이제 세계 글로벌 국가들 모두 모든 국가들의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단계로 기여할 단계로 접어드는데 기여할 전망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현대차가 미국 구글 산하의 자율주행 회사죠. 웨이모와 MOU를 맺었는데 로보택시를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MOU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교류 차원이겠지만은 자율주행은 사업 기술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제휴나 MOU를 통해서 사업을 선점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트럼프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현대모비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사실 대형주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연말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던 장세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이 상황도요, 9월 달 이후에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온 그런 상태이죠. 최근에 다시 저점, 이 추세 하단부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24만 원에서 25만 원 선을 넘나들고 있지만 25만 원 선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가 자체는 하반기에 고점이었었던 26만 7천 원 라인인데요. 이 라인 돌파하면서 30만 원 턱 밑까지도 2025년에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단기적인 호흡이 아니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5년 유망한 투자처인 자율주행 섹터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이야기해 볼까요? 두 번째 종목도 약간 좀 대형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HL 만도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굉장히 오래된 연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자동차 부품 기술 측면에서 국내 부품업계에서는 최초로 ABS, ESC, IDB 이런 첨단 전장 제품들을 모두 생산을 하면서 자체 개발해서 양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제품군의 장점이 뭐냐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뿐 아니라 전기차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건데요.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이제 적용되는 회생 제동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21년 9월에는 자율주행 ADAS 사업 부문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 부문 중에서 무인 순찰 그리고 무인 전기차 충전 플랫폼 부분을 분할해서 분할 신설회사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즈를 설립을 했고요. 종속회사 HL 클레무브에 흡수 합병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현대모비스랑 비슷한 점은 시총이 높다.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조 단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탄탄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HL그룹 전체 핵심 계열사가 바로 이 HL 만도입니다. 지속적인 실적 개선을 이루고 있으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실적 개선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이 어땠고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HL만도의 최근 9년간의 실적을 보면 네. 이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있는데 무려 연평균 20%에 육박을 합니다. 일단 HL홀딩스로부터 분할 설립된 첫 해 매출액이 1조 7천억 원 가량이었는데요. 23년에는 8조 3천억 원대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대기업 집단에 속해 있는 곳,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연평균 매출액이 20% 증가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그만큼 덩치가 크니까 움직이기 둔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성장 속도, 일단 2024년 실적 종합적으로 아직 안 나왔잖아요. 2025년, 2024년부터 5년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호실적을 이룰 수 있는 주력 제품은 어떤 건가요? 이 HL만도의 가장 대표적인 3대 주력 제품이 있는데 제동, 그러니까 제동장치, 네. 그리고 조향장치, 현가장치, 일명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쇼바라는 이런 그 장치인데 이 장치들은요 전기차 시대에도 여전히 필수적으로 자동차에는 쓰이게 될 수밖에 없는 부품들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내연기관 차에는 엔진이나 냉각, 흡배기 장치 뭐 다 해서 알려진 대로 2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근데 전기차 시대가 되면은 이 부품 중에 3분의 2가 사라질 운명에 놓였는데요. 전기차에는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구동에 관련된 장치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배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필요가 없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외국인이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데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시대에 모두 다 필요한 이제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네. 이런 수급적 배경은 202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HL 만도 역시 2025년에 미국발 호재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발 호재, 그러니까 트럼프 2.0 시대의 호재가 가장 큰데 네. 미국에서부터 글로벌 주요국, 그러니까 HL만도뿐만 아니라 모든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더욱 성장을 하게 될 텐데, 다만 여기서 이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모든 국가들에서 우려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 바로 관세인데 HL만도가 주요 법인인 멕시코에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영향이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1월 주가가 그래서 하락을 보였죠. 트럼프가 멕시코를 콕 찝어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 네. 실제 관세 부과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만약에 부과가 되더라도 부과되는 것은 완성차 업체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L만도의 실적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HL 만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L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모비스랑 비슷한 흐름의 차트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9월 달부터 추세 상승 나오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보다 각도상으로는 훨씬 더 가파른, 그러니까 조금은 더 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상단 추세는 좀 하락 중이었는데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적으로 고점들까지도 모두 상방이고요. 저점들도 모두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훨씬 더 탄력적이고 주가 자체가 4만 원대의 주가라면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만 원대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43,000원에서 41,000원 구간 사이에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면서 전고점이 5만 원, 이게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상징적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까지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다면 2025년 상반기 때에도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호영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살기 고수회전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하신 후에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 유망한 투자처인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과연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다음 종목은 SOS랩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약간 이제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라이다 기술 전문 업체로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의 거리와 형태를 측정을 하는 이 센서가 있습니다. 라이다라는 센서인데요. 이 라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제조하고 또 솔루션까지 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자동차와 로봇, 스마트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의 라이다 제품, 이제 관련 솔루션 등등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주요 제품군은 크게 3D 고정형 라이다인 ML, 그리고 2D 라이다인 GL, 그리고 라이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인 솔루션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설립 시기가 2016년인데 2024년 6월 25일 상장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SOS랩은 라이다 기술력을 가진 국내 첫 상장사인데요. 세내 기준은 좀 투자하기 어렵기도 한데 그만큼 경쟁력이 있어서겠죠? 바로 보셨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네. 그래서 움직임도 까다롭게 움직이긴 했는데 주가적인 측면이고 기업적인 측면, 그러니까 네. 기술력은 확실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율주행 센서에는 라이더와 레이더가 모두 쓰입니다. 뭐 레이더는 익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레이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광원을 사용을 하고 레이더는 무선 주파수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라이다의 가격이 3배 이상 훨씬 비싸다고 알려져 있고요. SOS랩이 개발한 라이다는 광원을 이용해서 거리 그리고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인데 주변 물체와의 거리 데이터를 수집해서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라이다 센서를 가동하면 주변 지도가 그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특정 사물의 위치 그리고 크기, 심지어 이동 속도, 경로 파악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라이다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비단 지금 차량뿐만 아니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던 부분인데 자율주행은 로봇, 드론, 이 모든 이동하고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기기들 전반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OS랩의 글로벌 진출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미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또 2025년이 되면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주요 업체들과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정형 라이다 분야 국산화에 성공을 한 이제 SOS랩인데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과의 협력 과제를 통해서 고정형 라이다의 구조적 설계와 핵심 부품의 개발,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자동차 램프 분야 점유율 1위 기업이죠. SL을 포함해서 다수의 국내외 글로벌 톱티어 이제 자동차 OEM 기업 그리고 부품사들과 활발한 공동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현대차 그룹의 연구소가 이제 로보틱스 랩이라는 로봇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출시 예정인 다목적 이제 모바일 로봇 모헤드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라이다를 공급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모베드에 2개의 라이다가 탑재될 예정인데, 모베드를 통해서 SOS 랩이 성능을 입증한다면 이제 현대차가 인수한 또 다른 세계적인 로봇 개발 업체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에도 라이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신규 상장한 새내 기준인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신규 상장한 이후에 한 2-3달 정도는 바닥권을 형성했습니다. 신규 상장한 당일날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왔는데 이게 오버행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 매도 물량이죠. 그래서 상장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벤처 금융, 여기서 보유 지분을 매도한 여파인데, 오버행 이슈가 사라지고 난 후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 기대감이 솔솔 불러일으켰었던 11월부터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25일 공모가 11,500원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됐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12,000원대를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이제 공모가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 SOS 랩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에도 충분히 무리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그러니까 공모가 이하인 11,500원 이하권이면 더더욱 좋겠고 지금부터도 가능하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2025년 한 해 동안 상장 당일날 기록했던 2만 원대 가격까지도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2025년에 가장 유망할 것 같은 또 다른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꾸준히 설명을 드렸는데, 네. 최강자는 역시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강자라고 저는 꼽고 있는 종목인데, 2024년 마지막에 큰 이 수익을 안겨줄 종목을 꼭사주로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김호영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살기 고수회전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하신 후에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영 고수님이 준비하신 자율주행의 최강자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SOS 랩이 라이다, 그러니까 신경망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 꼭사주는 카메라 모듈, 이제 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조립 그리고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 장비 사업부 그리고 자동화 공정 장비용 핵심 부품을 개발 판매하는 부품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장비 사업부의 주력 제품이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핵심 공정 장비, 공정 장비는 주로 이제 ADS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조립 장비와 검사 장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센싱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품 사업부의 주요 제품은 산업용 PC 제품이나 카메라 화상 검사용 LED 광원 제품, 그리고 FA 컴포넌트 등이 있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센싱 카메라를 생산하면서 2022년에 기술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 기업입니다. 네, 최강자 꼭사주를 가지고 오신 만큼 투자 포인트도 특별할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2019년부터 23년까지 전장용 공정 장비 매출액 연 평균 성장률, 앞서서 HL만도가 20%인데 높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꼭사주는 101%입니다. 매년 100%의 성장을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기, 그리고 LG 이노텍, MC넥스, 세코닉스 등 전장용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 최종 고객사는 테슬라입니다. 주요 제품인 자율주행 카메라가 테슬라에 이제 납품이 되는데, 장비 사업부의 테슬라 향 매출액이 85% 수준이면
완전 테슬라를 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 자, 테슬라의 센싱 카메라를 납품하는 글로벌 6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5개 업체가 이 꼭사주의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테슬라에서 원하는 퀄리티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꼭사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이제 테슬라 CEO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바로 그 당일날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요 고객사들의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다른 자율주행 기업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어서 이 꼭사주를 꼭 찾는 걸까요? 일단 자율주행엔 센싱 카메라와 라이다 기술이 필수적인데 이 꼭사주는 이 두 가지 기술을 아직은 아니고 앞으로 합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엔 앞서 소개해드린 SOS랩과 이제 자율주행 라이다 국산화를 위한 MOU를 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카메라 화상 검사용 적분구 제품 국산화에 나섰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 꼭사주가 국산화한 적분구는 카메라 렌즈 화각이 150도 이상의 광각, 초광각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인데 고균일도 적분구를 사용해서 이제 이미지 센서를 이미지 보정에 사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현재 적분구는 미국 그리고 일본 등의 해외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주요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자 일단은 매출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 꼭사주 실적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증가액이 연평균 100%에 달했었는데요. 네. 2020년부터 보면 2020년 매출액이 151억, 그리고 21년에는 222억, 그리고 2022년에는 269억, 2023년에는 465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2023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죠. 2022년 대비 2023년의 매출액이 무려 73%, 영업이익은 무려 350%나 증가를 했는데 사실 2024년은 글로벌 경기 불황이 좀 이어지면서 더군다나 전기차 캐즘 현상이 좀 심화가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전기차 관련 정책이 불확실하다라는 이런 측면 때문에 이 최종 고객사죠. 테슬라의 생산 판매가 둔화가 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장비 수주가 좀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 좋은 얘기를 하나 더 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 방향이 시장에서 우호적이지가 않죠. 네. 그런데 일단 일론 머스크 CEO는 이것이 모든 전기차 업체가 동일한 악재다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유가 뭐냐면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열면서 로봇택시 시장을 개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 로봇택시 시장이 완성이 되게 되면 2025년에 테슬라는 신규 저가 모델도 생산을 하겠지만 이 로봇택시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의 전기차만큼의 엄청난 성장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 꼭사주도 이 성장에 편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꼭사주의 차트는 어떨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상장했었던 시기보다 그 주가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일단 가장 고점을 형성했었던 2023년보다는 주가가 많이 내렸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때문입니다. 2024년에도 이제 실적 악화 때문에 주가가 내렸지만 2025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주가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23일 최저가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을 보이는 상황인데요. 최근의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26,000원 지지라인을 잡고 지금 가격부터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목표가는 32,000원대 돌파해서 35,000원대, 2023년에 호실적일 때 기록했었던 고가권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호영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호영 고수가 알려주는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정책주 풍년 대응 방법입니다. 미국발 정책주의 핵심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율주행, 우주산업, AI, 의료 등 그 분야가 굉장히 방대한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다음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찍부터 형성이 되었고요. 인맥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책주를 매수해야 하는 타이밍은 바로 이때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향력이 큰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고 인맥주들이 급등한 이후입니다. 인맥주는 예측 불가의 시세를 보이지만 인맥주 이후 움직이는 정책주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매수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인 정책, 바로 남북 경협주입니다. 경협주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주로 트럼프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의 만남이 성사되었을 때 급등을 보였던 만큼 지금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협주로 최근 커뮤니티를 통해서 추천드린 일신석재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신석재의 첫 매수 구간은 12월 4일로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정치권 이슈가 부각되었을 때입니다. 이 사태로 민주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맥주들이 급등을 보였지만 그 속에서 저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주를 먼저 살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대표되는 정책인 경협주를 선택했습니다. 경협주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지난 3자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국내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다시 3자 회담 당시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시장이 인맥주에 휘둘리고 있을 때 12월 11일 2차 매수까지 진행을 했고 12월 13일 상한가를 맛봤습니다. 두 번째로 취업 및 일자리 관련주인 오픈노래의 일봉 차트입니다. 12월 둘째 주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떠오른 정책주인데요. 일자리 관련주와 인구정책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픈롤은 윌비스와 함께 대장주의 역할을 했는데요. 일자리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정치인 대부분의 공통적인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책주를 매매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는 주요 정치인들의 핵심 정책, 둘째는 여러 정치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주요 현안입니다. 이를 종목으로 연결하는 분석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정책주는 계속 양산될 것이며 여러 정책주들의 흐름,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핵심적인 종목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